멋진 2학년 8반의 나의 주장 펼치기입니다. 학생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도서명과 저자명만 밝히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쓴 글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일까? 공리주의인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극대화와 한 사람이라도 질 높게 삶을 사는 게 정의라는 사람들의 말을 내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질보다 양인지 양보다 질인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 정의는 어떤 것일까? 난 양보다는 질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5대5를 주고 싶지만 한 가지를 굳이 선택하라면 말이다. 질이 좋지 않은 사람 여럿보단 질이 좋은 사람 한 명이 나에게 있어 더욱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질이 좋은 사람은 선량하고 범죄를 안 저지르는 사람이 아닌 날 진심으로 대해주고 날 알아봐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책에서 질을 중시하는 사람이 말했듯 나는 심슨가족 애니메이션과 셰익스피어의 연극 중 연극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 모순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 중 무엇이 더 수준이 높은지에 대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이 심슨 가족보다 더 심오한 것을 다룬다는 건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는 시간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은 아니다. 난 원래 심슨 가족을 좋아하지 않기에 그냥 예능 프로라고 생각한다면 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지루하게 볼 시간에 내 스트레스도 날려주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시간이 더욱 가치 있고 질 높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내가 느끼지 못하거나 내가 그것을 보며 아무 생각이 안 든다면 그 연극은 나에겐 무용지물이며 그것을 보는 시간은 시간 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난 이처럼 정의는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 등등에 알맞게 하지만 항상 굳건하고 강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여령의 우아한 거짓말을 읽고 쓴 글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말은 사람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서 말의 힘이 더 강해진다면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년 2019년에는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악플러들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이 결국 견디지 못하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악플뿐만 아니라 악플을 달만한 기사를 쓰는 것도 결국은 연예계 속 분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릴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기사를 쓰는 게 목적이자 본분이지만 저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중립에 서서 한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이 기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선을 넘는 기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악플러들, 선을 넘는 기자, 그리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예비 살인자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사람을 죽일 만한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것에 대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듯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새해 빼먹지 않고 말하는 안부 인사 겸 그냥 하는 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옛날에는 그냥 세뱃돈 받으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책을 읽다가 천지의 엄마가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나 봐 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복을 왜 자신 마음대로 정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지의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천지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그리고 만지 역시도 무슨 낌새라도 알아차렸다면
한 발 빨리 그 사건을 멈출 수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이 왕따 당하는 것을 말하는 아이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천지에게 믿음, 관심들을 더 많이 주었다면 가족에게 기대어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정말 복이 없었어 라는 말도 자신이 행동에서 비롯된 결과인 듯합니다. 물론 복이 정말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복이 없어지기 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즉, 제 생각은 복은 운명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을 최대한 막으려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쿠마르 가쿠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읽고 쓴 글입니다. 말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요. 저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말의 무게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이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약속은 되게 쉽게 정해지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약속이야 라고만 해도 그것은 약속이 됩니다. 저는 4달 전에 부모님과 밤 8시 통금 시간을 정하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할 때 매우 피곤한 상태였고 빨리 말을 끝내고 방에 들어가서 쉬고 싶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그냥 홧김에 약속한다고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밤 8시가 거의 다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알면서도 그냥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그 말 한마디가 가벼운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밤 8시를 넘겨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부모님께서는 저를 매우 혼내셨고 저는 그 계기로 말 한마디의 힘 그리고 약속이란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말 한마디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여령의 우아한 거짓말을 읽고 쓴 글입니다. 자살은 심오하지만 슬픈 단어이다. 자살이 누군가에겐 최선의 선택이지만 누군가에겐 슬프고 비참한 행동일 것이다. 자살은 잔인하기도 하고요. 자살은 어디까지나 살인입니다. 우리는 아주 깊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다음은 김영진, 송진의 통계랑 내 인생이 무슨 상관이라고? 라는 글을 읽고 쓴 글입니다. 통계책에서 바로 언급한 레밍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레밍 효과는 다 같이 무리지어 다니는 레밍들이 한 명만 절벽으로 떨어져도 다 같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비판적 의식 없이 남들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 레밍 효과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하는 것이며 꽤나 많이 보이는 현상이다. 하지만 레밍 효과를 생각해보면 왜 사람들은 비판적 의식 없이 그냥 무리의 말만 믿고 따라가는 것일까? 아마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자면 나 혼자서 반대하면 뭐라 하겠지? 잘 보여야 하니까 등 이러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다. 실제로 나도 레밍 효과를 겪은 적이 있으며 저런 이유들로 비판적 의식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다. 사람들도 다 똑같은 이유로 레밍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